국원 문종 1년 9월 5일 경자의 6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정분이 경상도 충청도의 규식에 맞지 않은 성자를 마감하여 계문하다. 이어서 시기에 미치도록 개축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군 내상성은 주위가 3732척, 높이가 8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가 21개소에 아직 쌓지 않은 것이 3개소이고 문이 4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908개, 성안에 우물이 11개소, 샘이 3개소이고 해자는 혹은 파고 혹은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사천엽 업성은 주위가 3015척, 높이는 평지가 11척 5촌이고 높고 험한 곳은 10척 5촌이며 적대가 15개소이고 문이 3개소인데 옹성이 있고 여장이 580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7개소이고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진해현 업성은 주위가 1325척 4촌, 높이가 7척 4촌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는 6개소에 이미 쌓은 것이 3개소이고 문이 2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382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1개소 있는데 우물 밑에 돌이 있어 깊이 파지 못하여 가물면 말라붙고 하여 성박 오리쯤에 있는 방천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뒤에 쌓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목 촉석은 전날에는 성터가 3000척이었던 것을 이제 2000척을 더하였습니다. 밀양부 업성의 터는 주위가 4713척입니다. 하만 군읍 산성은 구기를 물려서 쌓은 곳은 아울러서 주위가 4000척입니다. 양산군 업성의 터는 2950척입니다. 언양현의 전에 본현 북녘의 산성의 터를 심정하니 다만 높고 험하여 역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안에도 역시 백성의 거주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업성국이 1427척에다가 이제 1000척을 더하였습니다. 철원현은 전에 성터를 심정하였더니 성이 높고 험하고 또 좁아서 유독 관사의 설치만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백성이 거주하기에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성터 남쪽 골짜기에 신기 4700척을 심정하여 놓았습니다. 충청도에서 그대로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인년 업성은 주위가 1933척 8촌, 높이가 평지는 11척이고 높은 곳은 9척이며 여장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가 5개소, 문이 3개소에 그중 하나는 옹성이 없고 여장이 423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 해자의 주위에는 2152척인데 간혹 막혀 있습니다. 남포현 업성은 주위가 2476척, 높이는 12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가 5개소, 문이 3개소에 옹성이 있고 여장이 337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인데 성밖 2리쯤에 있는 방천으로부터 성을 뚫고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저수해 있고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보령현 업성은 주위가 2109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8개소, 문이 3개소인데 그중 1개소는 옹성이 없고 여장 412개이고 해자의 주위는 2190척이고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해미현 내상성은 주위가 3352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가 18개소에 16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이 4개소에 옹성이 없으며 여장이 688개이고 해자의 주위는 3626척이고 성안에 샘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당진현 업성은 주위가 2809척, 높이가 9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8개소고 문이 3개소에 옹성이 있고 여장이 468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고 해자는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면천군 업성은 주위가 3225척에 높이가 11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가 7개소이고 문이 3개소인데 그 중 2개는 옹성이 없고 여장이 56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고 해자는 혹 파기도 하고 혹은 파지도 않기도 하였습니다. 홍주목 업성은
주위가 4,856척에 높이가 11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24개소 내에 18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이 4개소이고 그 중에 한 개는 옹성이 없으며 여장이 608개이고 성 안에 우물이 2개소가 있고 작은 내가 1개소가 있고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몰려서 쌓을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천군 산성은 주위가 2,841척, 성의 높이가 여장의 높이가 모두 14척에서 혹은 10척, 9척, 7척, 6척이고 적대와 온성이 없고 성 안에 샘이 2개가 있고 수온이 부족합니다. 한산군 산성은 주위가 2,205척이고 서천군 업성은 주위가 2,265척에 높이는 평지가 12척이고 높고 험한 곳은 9척이고 여장의 높이가 3척이며 적대가 12개소, 문이 2개소에 옹성이 없고 여장이 500개이고 성 안에 샘이 5개소가 있으며 해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하여 쌓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산군 산성은 축성한 연대가 오래되어 모두 무너지고 또 성 안이 험하고 좁을 뿐 아니라 수온도 부족하여 관부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여현 산성은 연대가 오래됨에 따라 많이 무너지고 또 수온이 없기 때문에 산성 남쪽에 신기를 심정하여 놓고 후일 이를 측량해 개축하는 기본 자료로 하였습니다. 아산현 산성은 주위가 1,580척인데 역시 축조한 연대가 오래되어 다 퇴락되었고 다만 한 개의 우물이 있기는 하나 수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 남쪽에 물이 있는 곳으로 아울러 신정에 넣었습니다.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9권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9월 5일 경자 7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악지를 구려하는 의를 지었네요. 임금이 친히 악지를 구려하는 의를 지어 은밀히 도승지 이계전에게 보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이제 듣건대 교화, 원평 등지에 악병이 침투 전염되어 그 새가 자무 커지고 있으며 경계와 몹시 가까운지라 만일 서울에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병중에 유사한 자가 생긴다면 그 일이 작지 않아서 필시 천도의 논의가 있기까지에 이른다 해도 누가 굳이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그러한 까닭에 이 병을 구려한다는 것을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르기를 벽사하는 약을 모아서 큰 향을 만들어 환자가 있는 곳에서 주야로 이를 사르면 그 기운이 소멸하여 흩어진다고 하고, 혹자는 또 말하기를 약사열에 의하여 수륙제를 본받으면 기운이 자연 소멸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항상 여기에게 제사 지내는 예의에 의하여 근신한 사람을 보내어 제사 지내면 그 기운이 자연히 흩어진다고 한다. 나의 생각에는 비단 황해도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전염이 모두 그런 법이니 처음에는 기근과 한서에 대한 조절의 실이가 여러 가지 병을 이루는데 그 병의 초기에는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 같아서 그 불길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병세가 중함에 미쳐서는 불길이 치열하고 그 기세가 크게 번지는 것과 같아서 한 사람을 죽이고도 간악한 기운이 점점 커지고 다시 은결하에 흩어지지 않고는 타인에게 접촉만 하면 곧 전염이 확대되어 마치 불이 섭을 어둠과 같이 한없이 연수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상리인 것이다. 어찌 꼭 여기가 있어 인명을 탐하여 잡기를 범이 사람을 먹듯이 그 무슨 정욕이 있는 것과 같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인적이 끊긴 섬에 놓고 의복, 양곡, 약품 등을 넉넉히 주어 타인에게 더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인데 비유컨대 요원의 불도 연소되는 풀을 제거하면 그 피해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그 상책인 것이다. 다만 빠짐없이 찾아내기란 실상 어려운 것이며 필연코 행하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일론이 있으니 생각하건대 무릇 산악이란 하나의 많이 모아진 흙더미지만 산악을 이루면 곧 신이 있게 되고 하해란 하나의 작은 작수에 불과하지만 하해를 이루면 또한 신이 있게 마련이다.
저 1월까지도 한등이 수화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고명정대한데 이르면 귀신을 귀의하는 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모든 물체에 기탁하여 떼어놓을 수 없다.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신이 있다. 그러기에 물체가 크고 신도 크고, 물체가 존귀하면 신도 존귀하며, 물체가 선하면 신도 선하고, 물체가 악하면 신도 악한 법인데, 이제 이른바 악병이란 물건이 살인을 이미 많이 하고도 또 천리에 만연하는 이 어찌 귀신이 없겠는가. 만약 전장에서 죽은 원혼들의 소유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여기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여기에 제사하는 것도 유익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일론이 있다. 대개 양이가 병을 구려함에 있어 그 환자의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을 선무로 삼는다. 무릇 인심은 곧 천지의 마음이면 천지의 마음은 실상 조화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인심이 화열하면 천지의 마음도 화열하고 천지의 마음이 화열하면 여기가 자연 해산되고 화기가 응하게 된다. 지금 불법이 사람들의 이목 속에 깊숙이 들어가 마치 취할 것 같이 있어 수륙제의 설시가 그곳 인심을 반드시 기쁘게 하고 평쾌하여 이에 어뢰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천지의 화기가 비록 일신의 병에까지 응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간혹은 이에서 치유되는 이치도 있는 것이다. 또 마음이 허망하면 쓸데가 없어 목석과 동일하지만 성이란 순이란 것이며 순일하면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한 까닭으로 수륙지법이 비록 이단이라고 하나 정성을 들이는 것은 하나 같아서 유익한 것일런지 그 이치를 혹시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박자란 일은 본래 신이 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교화, 원평 등지에 수륙지를 베푸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같이 협의하여 가하다 생각되면 속히 수륙지를 행하여 그곳 인심을 편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괴탄한데 간섭되므로 비록 장차 행한다 할지라도 군상으로부터 이 말이 나왔으나 안 되니 엄밀히 예주로 하여금 이를 의정부에 통보한 후에 계문하여 행하도록 하라. 이어서 하교하기를 마땅히 대신과 상의한 것이로되 우선 너의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이계전이 아뢰기를 벽사하는 약을 주야로 사르면 비록 그 기운을 소멸하는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벽사하는 약을 이어대기가 어려울 것이니 어찌 집집이 주야로 이를 사를 수 있겠습니까? 또 수륙제의 일이 본시 복을 기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민의 병을 위한 것이나 그 일이 괴탄에 가까우므로 반드시 대신들이 반박하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제는 이미 이루어진 경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병인을 옮겨 놓는 일은 사세로와 필시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부로 가서 대신들과 의논케 하였다. 이에 조하찬성 김종서가 아뢰기를 백성을 위하는 일이란 비록 천금을 헛는다 해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대양을 이어대기 어려움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수륙제는 군주가 복을 구하기 위하여 설시한다면 심히 불가하나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도 무방합니다. 전일에 신이 함길도 도질제사가 되었을 때 전하에 500여 명이 전사한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날이 음침하고 비 오고 습할 때는 귀신 우는 소리가 난다 하고 하여 이적이 나에게 말하길 수륙제를 행하여 빌고자 한다 하게 신이 검하지 않았으며 권극하가 황해도 감사로 있을 당시 극성의 전몰 군사의 유골 200녀석을 주워 불에 살아서 물에 띄우고 바람에 날리고는 승도들을 청하여 수륙제를 행한 바 있습니다.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할 수 있으며 여제도 역시 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의정 황부인은 말하기를 비록 이 병이 있다 해도 사조까지 다 서로 전염되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염된 자는 특히 굶주리고 부실한 사람들입니다. 수륙제와 같은 이단의 행위는 할 수 없고 다만 여제만 행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향을 사르는 것은 귀한 약품을 이어내기 어려울 것이니 역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자를 옮겨놓는 일은 가려서 옮긴다면 부모와 처자가 서로 격려되는 고통이 있을 것이요 병이 없는 부모와 처자까지도 아울러 옮긴다면 또한 원기가 있을 것이므로 이 일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좌참찬 안승선과 우참찬 허후의 헌의는 대개 황부인과 같았다. 다만 안승선은 말하기를 대형이 비록 귀한 약이긴 하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고 허후는 비록 사족된
수륙들은 아직 전염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황주 판관 신한선의 사망을 사람들이 잘못 의심하고 있어 사족은 아직 전염되지 않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계전이 그대로 회개하니 명하여 의정부를 부르고 인하여 이 계전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전염된 자는 특히 굶주리고 부실한 사람들이란 그 말은 옳지 않다. 인생 100년에 충실하기를 어찌 한 모양으로 지낼 수 있겠는가. 반드시 부실한 때가 있는 법이고 병기운의 비투면 어찌 능히 면하겠는가. 이는 통하지 않는 의논이다. 향을 사려는 것이 약을 먹는 것만 가지 못하며 황해도의 역질에 수륙질을 지낸다는 것은 나도 역시 들었는데 그 후에 역기가 약간 흩어졌다는 말이 비록 허망하긴 하나 인심을 향하는 바이니 수륙질을 지낸 것이 어떻겠는가. 여제는 행해도 좋다. 다시 허니 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보인들이 헌이 하기를 대향을 사르는 것은 사세로 봐 이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일에 명나라 장천사가 나왔을 때 그 일행의 두목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있어서 명하여 벽사 약을 지어 건신과 사신관에서 접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엄밀히 이를 몸에 차게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벽사 약을 지어 환자로 하여금 가슴속에 차게 하소서. 의뢰는 말에 의하면 이 약을 차게 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심리가 반드시 나으리라고 여긴다면 혹은 병의 자도를 가져올 수는 있는 이치도 있을 것입니다. 수륙계는 그 당시 건국하가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에서 적당히 시행하라고 회보하였던 것이니 그 뜻은 수륙제를 금할 필요가 없고 또한 스스로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명하시어 경기 감사를 불러 이 뜻을 유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제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마감토록 가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벽사는 요기를 물리칩니다. 약사 열애는 현생 중생의 모든 고뇌를 구제하여 질환을 없애고 질병을 구제하는 열애이다. 수륙제는 불가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을 위하여 올리는 제이다. 한서는 춥고 더움이다. 실이는 적당함을 이름이며 요원은 무서운 형세로 타는 벌판이다. 작수는 한 모금의 물이고 화열은 마음이 화평하여 기쁨이고 괴탄은 괴상하고 헛된 소리이며 여제는 나라의 역질이 돌 때 지내던 제사라서 봄철에는 청명에 가을에는 7월 보름에 겨울철에는 10월 초 1일에 지냈다. 역기는 역병의 기운이고 장천사는 세종 때 중국 사신으로 왔던 장성을 말한다. 벽사약은 역질을 물리치는 약인데 즉 예방약을 말한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영술 호군 20인의 기사와 보살을 관람하고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집이 박팽년이 행대를 각도에 보낼 것을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집이 박팽년이 아뢰기를 청컨대 행대를 각도에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을을 당하여 구황작물을 준비로 백성들의 일이 몹시 많은데 만약 행대를 보내게 되면 소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지했던 것이다 하니 박팽년이 아뢰기를 가을이 되면 혹은 공부 혹은 요역으로 사무가 다단합니다. 수령들이 이를 빙자하고 불법한 일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들으니 전라도의 어느 한 수령은 교생과 서로 통하여 관비와 간통한 바 있고 경상도의 어느 수령은 관물을 도둑질을 하여 말을 쌌다 하기에 본부에서 이문에 추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수령이 범한 바를 감사가 어찌 즐겨 다 취획하겠습니까? 도리어 가려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대를 보낼 것 같으면 거의 그 실정을 파악하고 민간의 고통까지도 또한 찾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행대를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다. 보낼 만한 자를 택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조신들이 물러가자 박팽년이 다시 예고를 하여 아뢰기를 하삼도의 한 사람의 행대를 보내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경상도는 지역이 광활하여 겸임할 수 없으니 경상도의 1인 충청도 전라도의 1인을 나눠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해도 평안도는 비록 흉년이라 하여도 역시 나눠 보내서 교착케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또 안평대군이 충청도 보은현에 있는 복전사로 갔는데 앞서 드린 충청도 가까울에서 안평대군의 행차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 하기에 허망한 일이라고 하였더니 과연 오늘의 행차가 있게 되니 가까울에서 그 폐를 받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복정사를 지을 때 제목과 기와를 전전해 운반하느라고 한도내가 소연스러웠습니다. 이제 또 대군의 행차가 있어 한도의 수령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달려가곤 하는데 그 공업의 폐단을 어찌다 말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속히 그 회환을 명하시고 만일 불사를 행하거든 아울러 금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행대는 각각 나눠 보낼 수 없으며 다만 너희들이 들은 바 그대로라 하더라도 한 사람을 보내서 경과하는 도내에서 또 다른 문견이 있을 때 아울러 주문하는 것도 또한 가할 것이다. 안평이 사사일로서 건지에 출입하는 것이 분일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 당초에는 역마를 주려고도 하였지만 그 배단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하지 않았다. 불일 내로 돌아올 것이고 또한 불사가 아니고 잠시 수륙제를 설행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박팽년이 다시 아뢰기를 대군이 비록 곤도를 쫓아 최복을 벗었으나 그 분일을 논한다면 아직 죄질 속에 있습니다. 무릇 거상함에 있어 혹은 예서도 보고 혹은 악스를 보는데도 오히려 그 절차가 있으며 그래도 사람을 접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 일인데 이제 멀리 산능을 떠나서 하방에 출입한다는 것이 분위에 과연 어떻겠습니까? 추천할 때라면 수륙제도 오히려 가하다 하겠으나 그때가 아닌데 굳이 수륙제를 행하는 것은 역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속히 귀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내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다. 문견은 듣고 봄이며 거상은 상중에 있으며 하방은 서울에서 먼 지방, 추천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행하던 불사이다. 문중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7일 eng인 두 번째 기사. 이석정과 겸사복, 영솔, 호군 등에게 화를 쏘게 하다. 서현정에 나아가 첨지중추원사 이석정 등 활을 잘 쓰는 사람과 겸사복, 영솔, 호군 30인으로 하여금 후를 쏘게 하였다. 후는 관역이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평안도의 수령들을 적절히 경질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정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평안도 감사의 직임을 받았는데 본도의 곽산, 운산, 양덕 등의 각 고을의 수령은 축조한 성곽이 무너진 탓으로 의뢰이 파면되게 되어 있고 평양판관 최재남도 역시 탄핵을 받았으니 이제 구황에 임하여 반드시 폐위될 일이 있을 것이므로 모름지 그 직위에 미치도록 경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방어지대의 수령을 모두 무사로 임명하여 보냈는데 행정사무를 아는 자가 적어서 혹시 형을 결단할 일이 있으면 진실로 그 사람으로는 어려우니 이들 각 고을의 수령들을 의당 문필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 보내야 할 것이며 새로 제수하신 도사 안후는 그의 모친이 숙질이 있고 저도 역시 병고가 있어 부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사와 수령 등은 승경원에서 관찰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내 사직조 원복을 도사에 의건부 도사 송수종을 평양판관에 성균관 직강 김윤복을 지곽산군사에 행호군 홍우명을 운산군사에 감찰 김유를 양덕현감에 주의해 올리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질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이며 주의는 관원을 임명할 때 전조, 이조와 병조에서 삼망 세 사람 후보자를 임금에게 청가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9월 7일 임인 네 번째 기사. 허모지리가 허안석의 첩자인지의 여부를 변별해 다스려서 계문하도록 하다.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상부에서 주획하던 허모지리가 죽은 지휘군사 허안석의 첩자인지 여부의 진위를 대선과 함께 변별해서 다스려 계문하라 하였다. 당초 허안석의 처 이씨에게 충계라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지압이 김승재는 이씨의 아우 200자의 노였다. 허안석도 역시 충계와 엄밀히 사통하고 있었는데 충계가 아들을 낳은 이것이 허모질이었던 것이다. 허안석이 죽으니 이씨가 허안석의 자식이 아니라고 배척하여 허모지리가 사헌부에 고소하기를 내가 사실 허안석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이씨에게 물으니 이씨의 대답이 김승재의 소생이라 하여 20여년을 두고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 증인들은 혹은 허안석의 자식이라고 혹은 김승재의 자식이라고 하였는데 허안석의 자식이라고 이르는 자는 허안석이 허모지를 사랑하여 금산에 있을 때 향교에서 그를 읽게 하였고 일찍이 손님을 대하여서도 역시 손가락으로 가르쳐 말하기를 내 자식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이씨가 그의 양녀 권씨를 사랑하여 그 자산과 노비를 다 양녀에게 전하려고 김승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김승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는 말하기를 허모지리가 허안석이 죽은 뒤에 오랫동안 성을 김으로 일컬어 왔고 공가의 문서까지도 역시 김으로 일컬어 왔는데 김승재가 죽은 뒤에 김승재의 후초와 재물을 다투다가 이를 한승부에 소송하여 얻었으니 이제 와서 허안석의 자식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 가산과 노비를 얻으려 심산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의건부에 명하여 변별케 한 것이다. 뭐지? 뭐 이래 가있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큰 사건이 아닌 일에 신문고를 치지 못하도록 건의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대학을 강의하다가 청송장에 이르러 지경련 김종서가 아뢰기를 예성인의 송사를 다스리는 미 이와 같은데 지금은 신문고를 쳐서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각 관사의 관리가 사람이 소장을 내 억울한 정상을 고해 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것은 의당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즉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드디어 한 경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무에는 큰 사건이 아니고는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하고 망령되게 호소해온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주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는 것은 또한 금할 수 없다. 비록 망령되게 호소한 자에게 죄를 가하는 법이 있긴 하나 만약 무지한 소민이 어찌 차마 죄를 주겠는가? 무지한 소민이면 어찌 차마 죄를 주겠는가? 또 가전에 와서 직접 호소하는 자는 시비를 논하지 않고 죄준다는 법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는 그이가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죄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맡은 관사에서 그 소송을 받아들여 다스리지 않는 자에게 의당 교유하고 신문고를 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도록 하라. 또 격고한 자는 어느 조에 소속한 일이면 도로 그 조에 내려서 결단케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굽혀진 것이 다시 펴질 이치가 없는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무릎 격고한 일은 반드시 사헌부에 내려서 곡직을 변별케 하고 이에 반드시 오결한 죄를 가하면 그의 사람마다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전력하여 다스릴 것이다. 옛 성인의 이른바 백성으로 하여금 소송이 없게 하겠다고 한 것은 먼저 자기의 덕을 밝혀서 백성의 마음이 그를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한 것이니 이는 후세의 가히 미칠 바가 아니다. 하니 김종서가 다시 말하기를 모든 자질구레한 일을 반드시 다 보고하여 올리게 되면 혹시 성상의 옥체를 수고롭게 해드릴까 두려워서 감히 이렇게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가전은 임금이 탄 술에 앞이고 격고는 신문고를 칩니다.